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졸업이 가능한 병인가요? 네,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냥 안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한 번 걸리면 이거는 그냥 나을 수는 없고 평생 약 먹어야 된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면 그냥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약 다 끊고 졸업하셨고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당뇨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당뇨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슐린 분비 저하형이랑 인슐린 저항성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좀 약해져서 인슐린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는 만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주로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인슐린 분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국인이 원래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아요. 또 기능도 더 약해요. 같은 체중에 같은 조건의 췌장을 가진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해보면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으로는 좀 뭔가 한국인에게 맞는 방법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피검사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 관리도 하고 좀 필요하시면 한약 복용도 병행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비교적 잘 분비가 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비만형 당뇨 환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생활관리, 또 그거에 맞는 한약 복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같은 당뇨여도 치료 방향이나 생활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당연히 췌장 기능을 좀 회복시켜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좀 충분하니까 체중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생활 관리하고 한약도 복용하고 이렇게 전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본인의 당뇨 유형에 맞는 치료를 해야 졸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뇨 졸업은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고 약 복용 없이 이 수치가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당뇨 졸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당뇨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당뇨 수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좋아집니다. 당뇨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체중도 정상화되고 피곤하던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소화가 맨날 안 되고 더부룩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되고 예전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에 여러 번 깼는데 이제는 잠을 깊이 잘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활력도 생기고 또 당뇨를 치료하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이런 다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당뇨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졸업하신 분들 보면 당뇨 때문에 병원 왔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졸업자 인터뷰 영상을 꼭 보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당뇨스쿨에 가시면 실제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졸업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당뇨 졸업자 인터뷰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영상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생기십니다. 정리하면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본인의 당뇨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생활 습관까지 개선을 같이 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이나 삶의 질이 함께 좋아진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체중 10% 감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중 10% 감량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마른 경우에는 살 빼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인데 체중은 정상이어도 만약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뭐 지방간이 있거나 하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상 체중인데 내가 뱃살이 좀 있다 이러면 체중 감량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만이나 과체중인 당뇨 환자에게 체중 10% 감량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한 8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당뇨 진단하고 첫 1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이 당뇨 관해하는 경우가 1.77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도 관해 가능성이 2.43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량을 하든 그 감량한 기간에 상관없이 체중 감량 자체가 관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을 감량하는 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 당뇨라면 한 달에 2-3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이걸 단기간에 하시면 안 되고 3개월 이상,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을 하면서 정상 체중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를 의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로는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견하는 경로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시고 그래서 되게 놀라세요. 당뇨로 인한 증상을 뭔가 내가 느꼈다 그러면 혈당이 엄청 높은 겁니다. 저희도 뭐 이제 당뇨 때문에 뭔가 특정 증상을 느껴가지고 혈당 검사를 하러 왔다 하시면 이미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이 많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 증상이 3다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인데 다음은 물 많이 마시는 거,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다식, 많이 먹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 이유 없이 되게 피곤하다, 손발이 저리거나 뭔가 손발의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 상처가 예전보다 되게 오래 간다, 눈이 침침하다, 잇몸 질환이 뭔가 생겼다 이런 증상들도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검사는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요 정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고위험군이면 더 자주 받으셔야 돼요. 고위험군이 어떤 분들이냐면 비만인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 임신했을 때 당뇨 임당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 받으셨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극심한 피로감, 아니면 갈증, 소변량이 많아졌다, 손발이 저리다, 요즘에 시력이 좀 저하되고 눈도 침침하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아니면 최근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당뇨 검사 즉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는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의학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장부의 문제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혈당 조절 과정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당뇨 발저림하고 또 간이 되게 관련이 깊어서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한의학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기 쉽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고 별일 아닌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불면증이 좀 같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기인데 한의학적으로는 비위라고 해요. 특히 식후혈당하고 좀 관계가 깊은 장부입니다. 체하면 혈당이 되게 높아져요.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체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소화 안 될 때 딱 혈당 재보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당뇨인이 이렇게 좀 자주 체하기도 하고 좀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특히 식후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좀 더부룩해 하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명치 부분에 좀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답답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당지수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당뇨 환자를 볼 때는 이 간이랑 심장이랑 소화기 중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 셋 중에 하나만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2가지나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장부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습관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맨발로 걸으면 평소에는 이제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 근육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발 근육이 강화되면서 전신 자세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은 발 근육이 발바닥 근육, 발가락 근육 이런 데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좀 수면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일종의 명상 효과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티솔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의 이 감각을 이 땅바닥에 자극을 하게 되면서 말초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도 좀 더 잘 돼요. 그러면서 당뇨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원래 이제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경락과 혈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맨발로 걸으면서 자극을 해주면 이제 전신의 혈자리를 좀 이렇게 계속 자극해주면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짧게 한 5분부터 시작하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맨바닥에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이 좀 아프실 수 있거든요. 아프면 중단하시고 그 다음 날에 또 5분 하고 5분 하다가 6분, 7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맨발 걷기를 하기 좋은 장소는 부드러운 곳이 좋아요. 잔디밭이나 아니면 흙길, 황토길 이런 곳이 좋고 학교 운동장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그 맨발 걷기용 황토길을 많이 조성을 해놔서 사실 그런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걸으실 때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곳에서 하셔야 되고, 이 걸으면서 바닥에 혹시 쓰레기나 깨진 병이나 나뭇가지나 자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지 잘 육안으로 보시면서 조심해서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면 또 당뇨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 감각이 너무 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처가 나도 아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고 상처가 나는 거에 주의하시면서 실천하시면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에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 졸업을 목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한의원은 서울 종로, 서울 강남, 인천, 부산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지 찾아오시기가 쉽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보만의원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료도 열심히 하지만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뇨스쿨 유튜브 보시면서 그걸 좀 생활관리 길잡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해야 하는 이유는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40%, 그리고 신장질환의 위험은 33%가 줄어듭니다. 당뇨를 관리만 하면서 그냥 합병증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졸업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훨씬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졸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간 수치나 소화나 수면이나 변비나 피로감이나 뭔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전신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 졸업하는 길이 혹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당봄 한의원으로 오세요. 졸업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막막했는데 당봄에서 치료하면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좀 감을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당 관리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 당봄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든든하게 당뇨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사실 혼자 이겨내기는 조금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당뇨는 2인 삼각이다. 의사랑 환자가 함께 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혼자 생활관리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생활관리만 해서는 어느 선 이상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하면서 적극적인 생활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찍어가지고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 달간 실천해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혈당도 바뀝니다. 저희 당보마니원은 당뇨인 여러분의 당뇨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서 당뇨 졸업까지 동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뇨로 고민이 많으시면 당보마니원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모든 당뇨인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